안녕하세요. 투자의 마술사 피터팬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엄청난 대형 호재를 금일 피터팬이 가지고 왔는데요. 이 호재는 바로 다름 아닌 HBM4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 납품 SK 하이닉스를 추월하게 생겼는데요. 그동안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을 못해서 SK 하이닉스보다 못한 기업 취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실적도 받쳐주지는 못했죠. 그런데요, 엄청난 대형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3이 이젠 엔비디아 납품이 문제가 아닙니다. HBM3이는요, 삼성전자에게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커스텀 HBM4를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출시할 예정이고 대량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누군가는 패닉에 빠질 때 진짜 고수는요, 큰 수익에 확신합니다. 물리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는 대전환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다고 감히 피터팬이 장담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은 반드시 이 영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왜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실 것이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른다고 돈 안 드는 거 아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HBM3이 12단에 대한 선제 양산에 나섰다고 피터팬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12단 선제 양산 체제에 들어간 것이 현재는 사실상 풀가동 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그러면서 현재 삼성전자의 HBM3이 생산 능력이 월 12만에서 13만 장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터팬의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이런 소리들을 하세요. 또 시청자 우롱하는 헛소리, 뉴스에 안 나왔구만, 알아보고 말씀하세요. 조회수만 올리려고 하지 말고. 자, 이거 보고 피터팬이 뉴스 링크를 이렇게 달아드렸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한국증권사관학교 투자전략본부장 피터팬은요, 절대 거짓이나 허위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HBM3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한국증권사관학교 유튜브 채널 가시면 삼성전자 HBM 풀가동이라는 썸네일이 있는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너무나 좋은 내용이기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부터 HBM3이 12단 생산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것인데요. 대량 양산 체제로 전환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시청자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 반도체 라인은요, 한번 설비가 구축이 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반도체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선택인지 아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을 시켰다.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가능할까라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GD넷 코리아 취재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 2월경부터 엔비디아향 HBM3이 12단 제품을 선제 양산에 돌입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HBM3E가 다른 수요처가 아닌 엔비디아라고 말이죠. 물론 피터팬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가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M7이라는 기업에서 요즘에는 뭐라고 불려요? AI5라고 불리죠.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 AI5,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당연히 첫 번째 엔비디아가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떤 기업이 있어요?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자, 이 브로드컴은 통신칩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그리고 이 브로드컴 역시 삼성전자에게 HBM 납품 요청을 했죠. 세 번째 기업은 어디예요? AMD죠. 자, 네 번째 기업은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기업은 어디예요? 아이폰의 애플이죠. 자, 이 다섯 개의 기업을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AI5라고 불리는데요. 이 말을 왜 하냐? 삼성전자가 굳이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HBM3E를 납품할 곳은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향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다는 그것은 HBM3E에 대한 엔비디아 향 수요는 확정이 됐고, 앞서 말씀드린 브로드컴이나 AMD나 기타 등등 영상 후반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수요처까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제요, HBM이라는 것은 SK 하이닉스의 독점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늦으면요, 투자
투자는 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님들이 알아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HBM3이 엔비디아 납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삼성전자에게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는 커스텀 HBM4를요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출시 및 대량 생산할 준비를 하반기면 언제입니까? 2025년 7월부터죠.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또 조회수 올리려고 헛소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아예 기사창 가지고 왔습니다. 헤럴드 경제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기사를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무엇이냐? 첫 번째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샘플 공급을 완료했다. 어떤 제품이냐? HBM32 12단. 이 부분이고요. 6월에서 7월께 테스트가 통과할 것이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해당 제품을 대량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찌됐건 삼성전자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드렸고요. 이 부분을 삼성전자 DS 부문 부회장님도 잘 아시고 이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저희 삼성에서 12단 HBM32 제품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온 거예요. 커스텀 HBM4가 언급이 된 건데 언급을 넘어서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2025년 하반기 실적을 책임질 핵심 제품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의 대전환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니 피터팬, 커스텀 HBM4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난리야. 자, 기존의 반도체는요 어떤 형태였어요? 메모리라는 영역과 파운드리라는 영역 그리고 팹리스라는 영역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 풀, 브로드컴 전부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기업들이죠. 그리고 파운드리라는 영역은 설계를 끝낸 이 기업들이 설계도를 주면서 생산을 부탁했을 때 생산을 효율적으로 혹은 그 이상의 제품으로 생산만 해주는 곳을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결국 이 부분을 대만의 TSMC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메모리 영역은 전 세계에 3개 업체만 남아있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TSMC 말고 삼성전자 역시도 파운드리의 영역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기존의 반도체 산업은 이렇게 메모리와 파운드리, 팹리스의 영역이 엄격히 구분이 되면서 작동이 됐었는데요. 이제 HBM4 여기다가 커스텀이라는 것이 붙으면은요 양산형 반도체라고 했던 이 메모리의 영역이 파운드리 같이 주문형 반도체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영역이 무너지게 되는 아주 혁신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존의 삼성전자를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메타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파운드리를 맡기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반도체 설계 능력이 삼성전자 역시도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생산까지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 그래서 TSMC에게 맡겼던 이유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년 적자인 이 파운드리 영역이 삼성전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영역에서 싸움을 하지 않고 이 파운드리를 메모리로 가지고 와서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싸울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가 그동안 빛을 못 봤는데 커스텀 HBM4를 통해서 진정으로 삼성전자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삼성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HBM4의 경우에는 고객사 과제 일정에 맞춰 기존 계획과 같이 하반기 양산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자, 여기서 고객사 과제 일정은 뭐겠어요? 글로벌 빅테크 팹리스 기업들이 지금 AI가 학습의 영역에서 추론의 영역이 중요해지면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고가에 사지 않고 체적인 반도체를 만들어서 AI 가속기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과제 일정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무슨 말이냐? 자체적인 AI 반도체를 만들어도요. 이것은 엔비디아의 GPU 같은 반도체를 대체하는 것이지 HBM4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만 AI 가속기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고객사 과제 일정에 맞춰서 하반기 양산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복수의 고객들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개발 이런 게 아니고요. 맞춤형으로 양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커스텀 HBM4 주문형 맞춤형 메모리. 이제 메모리가요, 드디어 맞춤형 제작 시대로 왔다는 것이고, 이것은 TSMC가 할 수가 없죠. TSMC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설계도를 주면 만드는 곳이지 체적으로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국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삼성의 자신감, 이유가 있었다. 판 뒤흔들 게임 체인저의 정체는? 그러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구글 등 인공지능 가속기 개발사와 고객 맞춤형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를 납품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납품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이것은 SK 하이닉스 등 경쟁사보다 앞서서 맞춤형 HBM4 양산을 본격화하는 것이고, 이러므로 시장 판도를 뒤집겠다는 계획이다. 이제 HBM은요, SK 하이닉스의 기술을 넘어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삼성은요, HBM4부터 자신들이 이 시장까지도 주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의 HBM4? 그런데 삼성전자가 먼저 HBM4에서 맞춤형으로 양산을 시작했다는 것에 핵심 포인트를 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 HBM3E도 아직 엔비디아 콜 테스트에 통과를 못했다고 해서 실적도 안 좋고 만년 적자 상태인 파운드리며 레거시 반도체 영역인 D램이나 낸드 이런 부분들까지 걱정하게 했는데, 이렇게 단숨에 어떻게 먼저 가능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이 부분도 피터팬이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보이시는 고정된 댓글에 링크 있어요. 링크 클릭하시면 100% 무료로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자료들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도 드리고요. 장중에 매수와 매도, 알람 사인까지 다 드리고 있는데 100% 무료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여기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반드시 입장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어떻게 삼성전자가 먼저 가능할까? 이 부분을 피터팬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BM4부터는요, 분해 역할을 하는 베이스 다이를요,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해서 생산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공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TSMC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데, 자, 삼성전자는 뭐가 있습니까? 자체적인 파운드리를 보유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삼성만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구체적으로 커스텀 HBM4에 대한 생산 계획을 말을 했는데요. 자사의 파운드리 사업부에 4나노미터 이 첨단 공정을 활용해서 HBM4의 베이스 다이를 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없다고 못하는 거야? TSMC랑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TSMC와 SK 하이닉스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일 뿐이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술 유출도 걱정을 해야 될 뿐더러 여지껏 두 기업이 경쟁 아닌 경쟁 관계였지 생존을 위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었죠. 더군다나 TSMC는 엄연히 파운드리의 영역이고 SK 하이닉스는 엄연히 HBM이라는 메모리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스케줄을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결정적인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를 급등시켰던 세계 최초로 HBM4 12단 제품 샘플을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 제공했다는 이 소식, 결국 이 소식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같이 커스텀 HBM4를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HBM4 12단 제품은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엔비디아의 하반기부터 출시될 고사양 AI 가속기에 납품하기에도 빠듯하고요. 또 하나는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는 일반 D램이나 낸드와는 달리요, 1년 전에 공급 물량이 결정이 됩니다. 즉 이미 세계 최초로 HBM4 12단 제품 샘플까지 보낸 와중에 공급 물량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지켜보겠습니까? 삼성전자가 HBM4를 커스텀 HBM4로 가는 부분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지금요, AI 반도체 영역은 이제 학습에서 추론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가장 충격을 줬던 AI 모델은 딥시크였죠. 자, AI 반도체의 용도별 비중을 보시면 추론용이 78%고요. 학습용이 22%인 상황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요, 추론용 비중이 학습용 비중보다 3배 이상 많다는 것이고, 앞으로의 AI 시대에 있어서 이제 추론이 지배를 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추론용은요
학습용 같이 고사양을 추구하지 않고 이익 그리고 손익비를 기업체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미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같은 경우에 AI 칩 MTIA로 엔비디아의 의존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MTIA는 AI 연산 전용, 즉 어떤 용도예요? AI의 추론용이죠. AI의 연산 전용으로 설계가 된 메타의 ASIC은 역시나 맞춤형, 주문형 이런 어떤 반도체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ASIC으로 TSMC의 5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해서 800MHz의 작동 속도와 초당 1조 연상 성능을 갖춘 반도체다. 이것은 기존의 AI 추론 작업 대비 전력 효율이 3배 향상된 것이 특징인데 왜 전력 효율을 따지겠습니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데다가 현재 AI 인프라, 즉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업 입장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게 뭡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학습에서 추론의 시대로 왔다. 여기에 발빠르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맞춰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메타는 시작일 뿐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자체적인 AI 반도체 개발을 강화하고 있고요. 구글은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 훈련을 위해 자체적인 TPU, VOP를 출시를 했고요. 아마존 웹서비스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기업이죠. 클라우드 설명드리면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AWS는 아마존 웹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아마존 웹서비스는 AI 학습용 트레이니움 2를 도입했고요. 자, 여기에는 뭐가 쓰였다고 나왔죠? HBM3E가 쓰였다. 그리고 차세대 ASIC 주문형 맞춤형 반도체, 즉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 트레이니움 3를 개발 중인데 이것이 앞서 삼성전자가 고객들의 작업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례가 되겠죠. 즉 HBM4를 적용을 시키는데 트레이니움 3가 개발이 완료돼야 삼성전자와 함께 차세대 추론 전용 반도체가 나올 수 있겠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요. 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가 AI와 학습 추론을 위한 자체 AI 칩 마이아 100을 공개를 했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하고 마원 개발하다가 지금 중단했지만 마2 작업 바로 진행을 했고, 이 부분은 피터팬이 다음에 브리핑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마2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역시나 AI 추론에 최적화된 저전력 설계 삼성이 만들고 있고, 이미 이것을 위해서 삼성은 실리콘밸리에 AGI 연구소 설립하고 현재 150명의 연구원을 투입해서 개발 중이고요. SK 하이닉스도 빠질 수는 없죠. AI 연산이 가능한 메모리 반도체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이제 AI 반도체 역시도 메모리와 시스템의 영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메모리가 기존의 팹리스 기업들 설계하던 그것까지 합칠 수 있는 그 부분을 진행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도 가피디아로 불릴 만큼 상당한 저력이 있지만, 사실 피터팬이 생각하기에요, 만약 엔비디아가 AI 생태계를 마련해서 기업들이 한번 사용하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없게 진입장벽을 쳐놨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영역에서 다른 경쟁자들과 함께 붙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하나밖에 없는 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과연 글로벌 2위의 시가총액 갖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부분, 그런 어떤 치명적인 단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찌됐건 엔비디아도요, 추론용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부를 신설했습니다. 언제 신설했냐? 2025년 1월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즉 엔비디아도 폭죽 울리다가 이렇게 빨리 딥시크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하면서 추론의 시대로 넘어갈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그동안 엔비디아에 당하기만 하다가 이제 너희들한테 안 맡겨, 차라리 통신칩 1위 기업이었던 브로드컴에게 이 ASIC 반도체 맡길 거야. 그러면서 브로드컴도 이미 주가가 2배 이상 갔었죠. 우리가 삼성전자의 6월에서 7월에 HBM3E에 대한 아픔만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미 삼성전자는 그동안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를 활용해서 커스텀 HBM4 시대에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출시와 대량 생산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를 짓눌렀던 HBM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생각을 달리하시고 삼성전자 드디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희망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단기에 노릴 수 있는 이 기업 피터팬이 말씀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집중, 초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의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요, 신규 상장된 이후에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뒤로 여기 보이시는 박스권에 갇혀져 있었는데 지난 12월의 저점 이후로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상방에 있는 박스권 상단선에 대해서 수렴의 형태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평이 정배열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죠. 이런 차트를 가진 이유는요, 너무나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소재와 테마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첫 번째로 이런 소식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K-뷰티에 헐리우드 스타들이 빠져있다, 그러면서 관세 전쟁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에 먼저 구매를 하라고 미국에서 난리가 난 것인데요. 이것은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미국에서 화장품 수출 1위로 프랑스를 제친 것이 바로 K-뷰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중국까지도 지금 K-뷰티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3월에 잠정 수출액만 1조 3천억 원 소비가 늘어났고요. 대중 수출이 4개월 만에 반등했고, 미국에서는 화장품 수입국 1위에 오른 데다가 독일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매집이면 매집, 바닥이면 바닥, 온전히 우리 시청자님들이 최소 더블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이 기업은요, 바로 K-뷰티 기업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선 전국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금일 11시 30분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K-뷰티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를 기회로 삼아서 더 넓은 글로벌 경제 영토 개척에 나선다고 말이죠. 정부 자료를 보시면은요,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68억 달러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5년 1분기에도 화장품 수출 실적이 15.3억 달러로 20%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역대 1분기 최고치를 또 한 번 갱신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미중 관세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K-뷰티 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에서 발벗고 나선 것이에요.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이제 어느 나라 가릴 것 없이 글로벌의 모든 나라들이 K-뷰티에 열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업이 바로 가격대까지도 아직 급등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오랫동안의 횡보한 이후에 등할 수 있는 조짐이 나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기업은요, 98조 중국 시장에서 한한령과 관련된 해제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실적까지도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던 데다가 이 회사의 대표 제품인 라스트 벨벳 틴트라는 제품과 900만의 선택인 만능 라이너, 그리고 스파츌라 컨실러와 로 틴트까지 대체가 불가능한 신선한 아이디어로 가득 찬 이런 제품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을 아우르는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 거죠. 이렇게 K-뷰티만의 장점을 살리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이 기업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즉, 우리 시청자님들이 바닥에서 잡아서 최소 200%를 드실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에 있는 그런 황제주가 될 수 있는 초입에 있는데요. 아쉽지만 영상에서는 이 이름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수 타점을 잡고 가야 하는데 공개를 해버리면 돈이 몰려서 좋은 가격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고정된 댓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딱 5초만 입장 신청을 하시면은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운영 중인 100% 무료 소통방에서 이와 관련된 종목 이름과 자세한 분석이 곁들여진 리포트까지 제공을 해드리고요. 심지어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람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이 종목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반드시 입장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요, 단순한 급등주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K-뷰티 주이고요. 이미 다른 뷰티주들은 5배, 10배 올랐는데 아직 바닥권에서 매집만 있는 상태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소통방에 입장 신청하셔서 반드시 큰 행운 꼭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